P2 설비를 채우기도 전에 지금 P3 착공을 발표했습니다.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돈 드는 라디오 또 포트폴리오가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 정보란에 멤버십 가입 링크 있습니다. 커뮤니티 탭에서 댓글로 또 기업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입니다. 오늘 화면에 두 가지 주제를 위주로 들어가 볼 텐데요. 아무래도 반도체가 메인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. 삼성전자가 대규모 반도체 팹이 이제 공장이죠. 공장 신규 건설에 이제 돌입을 했는데 그동안도 계속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.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TSMC나 인텔 같은 이제 뭐 파운드리, IDM 그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삼성이 9월에 평택 캠퍼스에 뭐 P1, P2도 이미 있는데 P3 착공 계획을 또 발표했습니다. 지금 P2가 간신히 이제 장비가 갖춰지기도 전인 이제 장비 막 넣고 있는 실정의 상황이거든요. 즉 팹에 어느 정도 계속 장비를 채워놓고 구조를 변경하고 이런 여유가 있음에도 신규 공장 건설에 계속해서 이렇게 영향을 뭐라고 해야 되죠? 투자를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일반적인 기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, 뭐 반도체가 어렵다, 중국에 또 반도체 뭐 굴기가 있다, 이런 여러 가지, 또 미국도 반도체 보조금을 쓴다, 이런 위기다, 한국이 뭐 반도체가 무너질 것이다,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이런 위기일 때일수록 오히려 선제적으로 투자해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전 세계에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투자 계획을 이제 발표한 것이죠. P3는 삼성전자 P2가 이제 최신 팹인데 P2보다도 더 큰 규모입니다. P2가 길이로 치면 한 400m 정도 되는데 P3는 700m에 이르는 길입니다. 이게 700m 뭐 400m 하면 그게 뭐 어느 정도인데 하는데 그게 축구장으로 치면 뭐 한 6배 7배 되는 규모다,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. 반도체 팹이 이제 형태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수천억 대의 그런 설비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설비 업체랑도 지금 수혜가 어느 정도 있겠죠. 이런 것들을 이제 설비까지 채워넣고 뭐 이런 그런 어떤 것들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고, 리스크 테스트, 그러니까 리스크 생산 어떤 테스트 시험을 거쳐서 한 2021년 말 정도에 양산을 하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삼성이 뭐 2021년 말에 양산하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한 건 아니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,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에 뭐 비메모리가 들어가는지 D램이 들어가는지, 그러니까 비메모리는 파운드리를 말하는 거죠. 그런 게 들어가는지 뭐 D램이 들어가는지 뭐 DDR6가 들어가는지 7이 들어가는지 뭐 연나노가 들어가는지 이런 거는 아직은 이제 안 갖춰졌는데 팹의 어떤 크기가 P2 때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그 D램, 낸드 플래시, 뭐 파운드리 이런 것들이 뭐 차곡차곡 어느 정도 다 종류별로 들어가지 않을까. 이미지 센서 시장도 이제 계속 커지고 있고 AP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, 그러니까 휴대폰에 두뇌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파운드리 하는 사업도 삼성전자가 2030 비메모리에서 1위를 달성하겠다, 그래서 뭐 133조를 쏟아 부어서 다 죽여버리겠다, 뭐 이렇게 소위 그렇게 발표를 한 만큼 당연히 파운드리에도 어마어마한 캐파, 즉 EUV, 지금 P2에 10조 정도 쏟아 부어가지고 EUV 파운드 라인을 뭐 구축하겠다, 이런 발표도 일전에 있었는데 P3도 역시 EUV가 들어가고 더 이제 넓고 더 깊은 팹을 짓지 않을까. EUV 뭐 다들 아시죠? 이제 ARF보다 좀 더 이제 섬세하게 멀티 패터닝을 감소시키는 그런 장비다. 근데 이제 ASML에서 단독 생산하는데 아주 비싸다,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세계 이제 특히 P2가 현재 12인치 웨이퍼 투입량 기준으로 한 20K 정도 D램 설비가 구축되어 있고 하반기에 가동될 예정인데 P2 파운드리와 낸드 플래시 라인이 한 내년 상반기고, 그러니까 지금 장비가 올해 이제 탁탁탁탁 들어가고 있는 뭐 그 정도 상황인데 이제 P3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요 세간의 어떤 이슈가
쏠리고 있지 않나. 그러니까 삼성전자 전체로 치면 한 18조를 투자 확정했고 SK하이닉스로 치면 3.3조 정도 지금 그런 어떤 설비에 반도체 투자에 확정을 짓고 쏟아붓고 있다.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. 삼성전자가 이제 뭐 비메모리 낸드 플래시 메모리 이런 거 다 합쳐가지고 증설에 18조 쏟아붓는다는 의미이고요. 그 SK하이닉스에 제가 3조를 언급드린 건 3조 3천억, 뭐 3조 2천억 이 정도를 중국의 우시 사업장에 이제 또 추가로 투자해가지고 뭐 캐파를 늘리겠다. 그러면 제가 여기서 뭐 또 막 언급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. 이미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. 여러 가지 뭐 반도체 장비 업체나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이 뉴스는 이미 공공적으로 공식적으로 다 뜬 뉴스니까 다 반영되어서 그런 기업들이 뭔가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당연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게 좀 많은 트렌드로 가고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그 클린룸 업체라든지 그런 쪽도 당연히 좋을 거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삼성전자랑 바로 계약하지 않고 또 그 팹을 짓는 삼성물산이랑 또 이렇게 계약해가지고 들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고,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. 우시 사업장에 이제 들어갈 뭐 예를 들자면 LPCVD라든지 아니면 뭐 검사 장비라든지 절단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숨통을 트이는, 그리고 뭔가 좀 더 나은, 그리고 이제 낸드가 갈수록 층이 높아져 가고 그러면 당연한 게 그 기존의 장비를 계속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?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실리콘 그 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세정하고 코팅하고 뭐 좀 세정이 많이 들어가요. 그래서 왜냐면 그거를 다시 사고 이런데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 단위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정 복잡도가 높아져서 비용이 애초에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런 거 실리콘 링 같은 거 SiC 링이라든지 SI 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세정을 해가지고 다시 쓰자, 이런 수요들이 또 발생을 하거든요. 그러면 거기서 또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미 뭐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들이 시장에는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이거 들으시면 반도체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는 소리 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,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. 결국 캐파가 늘어나고 이제 이런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1차적인 거는 결국에 설비 업체들이 이제 뭔가 수혜를 보게 되고, 그 다음에는 결국에 소재로 가게 되거든요. 그런 세정 코팅이라든지 아니면 소모품을 이렇게 리밸런싱하는 그런 차원의 애들이라든지. 왜냐면 장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소재가 많이 쓰이는 거고, 그럼 그거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세정을 좀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, 왜냐면 재활용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. 이런 어떤 비즈니스 메커니즘은 결국에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. 그런 차원에서 설비 투자가 추가로 발주됐다, 이런 거는 그런 업체들은 당연히 좀 더 좋아졌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. 자, 두 번째 이슈로 가보면 중국이 최근 이제 OLED DDI에 있어서 자급자족에 시동을 건다. 근데 이건 큰 틀에서 중국이 뭐 자급자족 안 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? 뭐 조선이건 반도체건 뭐 LCD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저가 수주로 막 치고 들어왔고, OLED 패널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, OLED DDI에 관한 뉴스도 나왔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업체들이 S윈이 대표적이죠. 이제 그 BOE, 중국에 다들 알고 계시는 BOE의 이제 총경리라고 불리는, 이게 회장이란 뜻이에요. 왕둥성 회장이 이끌고 있는데, 최근에 이제 우리 전 삼성전자 사장분께서 여기로 갔다가 이제 4개월 만에 말을 바꾸고 다시 한국으로 오셨죠. 뭐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엔 다시 어쨌든 취소하고 왔으니까. 이 회사가 이제 OLED DDI를 중국 자급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회사예요. 근데 우리나라 OLED DDI를 그런 LCD DDI나 이런 거에 획을 그었던 분이 거기로 가가지고 도와주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어쨌든 최종적인 선택은 옳게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하지 않는 걸로 하고, 아무튼 이쪽 회사들이 열심히 뭔가 하고 있다.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뭐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라든지 이전 파운드리에서 생산하는 거잖아요. DDI도 있고 뭐
이미지 센서도 있고 AP도 있고 다 하지만 DDI가 그 중에 일부인데 그리고 그쪽에 D램도 들어가고 하니까 뭔가 이게 타격이 되는 거 아니냐, 뭐 중국이 이제 DDI를 해가지고 삼성을 뭐 이런 뉴스가 몇 개 나왔는데 아직 멀었습니다. 그러니까 LCD 쪽은 우리가 뭐 이미 데이터로 다 나왔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OLED 쪽에 있어서는 이제 SW는 한참 멀었어요. 그 기술력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중국에 유통하는 반도체 뭐 OLED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. 결국엔 다 큰 개념에서의 반도체니까 그쪽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멀었습니다. 물론 이게 뭐 5년 후 뭐 6년 후 이런 거까지 제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현재 OLED DDI 시장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, 뭐 실리콘웍스, 그리고 대만에 또 어떤 회사들이 있고요. 이런 회사들에 굉장히 의존적이고요. 예를 들자면 그 삼성 비중이 전 세계 그 OLED 뭐 패널 쪽으로 봐도 이제 그 80%가 넘을 거예요. 한 90%였는데 원래. 근데 패널을 삼성 디스플레이 걸 쓰게 되면, 그러니까 소형 OLED 패널을 결국에는 국내 DDI를 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BOE가 결국에 OLED 패널을 해야지 또 SWIN이 만약에 OLED DDI를 했다 쳐도 그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대만 쪽은 지금 뭐 그것도 그 뭐라고 해야 되죠? LCD DDI 쪽은 대만에서 또 다 받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하고 좀 얘기하는 거는 그 밸류체인 관점에서 기자분이 좀 그런 쪽에 지식이 조금 그렇다는 거고, OLED 쪽만 얘기해도 조금 그렇다. 이제 결국엔 OLED 패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DDI로 치면 얘네들은 거의 SMIC랑 다름이 없는 완전 삼성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신생업체들이거든요. 근데 갑자기 뭐 본격화해서 한국을 넘어서고 이런 거는 과한 상상이다. 아직은. 물론 미래는 제가 알 수 없지만 한 5년 후 이거는 제가 알 수 없어요. 근데 아직은 좀 과한 상상이다.